잠시만 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주세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바꿀 필요도 없죠. 그저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이 순간에 존재하는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저는 현도입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평온해지려고 애쓸수록 더 피곤해지는 기분 말이죠. 아주 오래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으려고 노력하기를 멈추면 비로소 얻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가르침이 당신이 매일 짊어지고 있는 그 피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르침이 제게 찾아온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오래전 푸른 산에 산비탈을 걷던 아주 추운 아침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공기는 너무나 맑고 희박해서 생각이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는 수백 년 된 소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돌 사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꽃을 가꾸는 모습으로 가르침을 전한다는 한 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때문에 지치고 발걸음이 무거워진 채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저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관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암송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바닥 틈새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계셨죠. 젊고 성급했던 저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으셨고 그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둔 자신의 빈손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이 결핍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꽃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꽃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주변의 공간을 충분히 평온하게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이 기억은 저녁 무렵 구름이 내려와 쉬어가기를 좋아하는 골짜기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마을에 살던 선미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미는 배를 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회색 돌과 삼나무로 지어졌고 집 안에서 들리는 가장 일정한 소리는 어두운 나무색 배틀이 내는 리듬이었습니다. 그 배틀은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죠. 배틀에서는 들기름과 시간의 달콤한 향기가 났고 그 향은 그녀가 작은 나무 난로 위 진흙 주전자에 항상 따뜻하게 데워두던 제스민 차의 향기와 섞여 있었습니다. 선미는 비단실과 면사를 생명력이 느껴지는 옷감으로 바꾸며 하루를 보냈지만 몇 주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햇살이 처음 닿았을 때의 새벽 안개 색깔을 정확하게 담아낸 문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흰색도 은색도 금색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어 설명하려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정적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게와 질감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바닥의 서늘함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푸르고 회색 비친 그림자들이 뒤섞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나무가 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굴뚝으로 올라가는 주황색 불꽃을 지켜보며 느릿한 손길로 불을 지폈습니다. 불의 온기는 새벽의 추위를 막아주는 고마운 보응 같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부드러운 소리는 낮은 음악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그녀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혈관과 햇볕에 그린 자국이 남은 그녀의 손은 거의 절망적인 의지를 담아 움직였습니다. 실을 세게 잡아당기고 엄격하게 색을 골랐으며 골짜기의 평온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급함으로 바디를
내리쳤습니다. 선미는 그 문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안개를 포착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이 완벽해질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기술의 정점이자 세상의 조급함이 앗아간 평온을 마침내 찾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옷감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색깔들은 서로 충돌했고 손가락에 과도한 긴장의 실은 끊어졌으며 결과물은 항상 그녀가 찾던 그 미묘한 광채가 없는 뻣뻣한 천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어깨가 아프고 눈이 따가울 때까지 작업했지만 안개는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에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밟으려 하면 달아나는 그림자처럼 항상 한 걸음 앞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무게에서 오는 피로였습니다. 어느 오후 해가 이미 산 뒤로 숨고 창문 틈으로 호박색 빛이 스며들 때 선미는 더 이상 팔을 움직일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나무북을 놓아버렸고 그것은 고요한 방 안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가만히 앉아 두 손을 몸 곁으로 떨구었습니다. 미완성된 작업을 바라보며 그녀는 부드러운 슬픔, 즉 어쩌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체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통한 포기가 아니라 그저 숨을 쉬고 싶다는 깊은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은 습했고 젖은 흙과 소립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걸으며 발길이 닿는 대로 이끼 덮인 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끼는 너무나 푸르고 부드러워 마치 살아있는 벨벳 같았고 선미는 몸을 굽혀 그것을 만져보았습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습기를 느끼며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이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배틀에 고정되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작은 시내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물은 둥근 자갈 위를 흐르며 끊임없이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크고 매끄러운 바위에 앉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잎 하나가 물에 떨어져 물결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잎은 흐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이끄는 대로 소용돌이 속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남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 잎이 어디론가 가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곳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흩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실이나 색깔 겨울 축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감각만을 생각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세상의 리듬은 그녀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산은 굳건히 서 있었고 나무는 침묵 속에서 자랐으며 강물은 흐르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둠은 이미 골짜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촉감으로 구석구석을 느끼며 어스름 속에서 부엌을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딱딱한 쌀알을 느끼며 느린 호흡으로 밥그릇을 씻었습니다. 낡고 부드러운 린넨 천으로 그릇을 닦으며 그 단순한 행위의 소박함을 즐겼습니다.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도 그 순간 성취해야 할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릇과 물 그리고 그녀의 손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배틀이나 안개에 대한 꿈도 꾸지 않은 채 겨울날 땅을 덮는 눈처럼 무겁고 회복을 돕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해보다 먼저 깨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닿는 햇살의 온기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깨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밖에 벚나무 가지에서 울리는 이름 모를 새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듯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였습니다.
선미는 차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골짜기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지켜보았습니다. 안개는 짙고 나른했으며 기지개를 켜는 고양이처럼 나무들 사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산등성이를 넘는 바로 그 순간 그 회색 덩어리가 고동치는 빛의 베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움에 미소 지었지만 그것을 베끼기 위해 안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음미하며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을 데워주는 액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들어가 배틀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어깨의 긴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흰 비단실과 연회색 비단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짜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에 딱딱한 문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맞춰 손이 움직이게 두었습니다. 배틀의 탁탁 소리는 이제 차분한 심장 박동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포착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짤 뿐이었습니다. 옷감의 끝이나 그것을 누가 입을지 혹은 그것이 아름다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북이 지나가는 매 순간, 바디가 닿는 매 순간에 그저 존재했습니다. 시간은 마치 몇 분처럼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쫓지 않을 때 시간은 시끄러운 폭포가 아니라 넓고 평온한 강이 됩니다. 선미는 결과를 얻으려는 의지를 내려놓음으로써 과정 속에 머무는 자유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그 자유는 옷감에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섬유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과도한 긴장이 사라지자 비단의 자연스러운 광택이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의 수를 세지 않고 직관적으로 색을 교차시켰으며 본능이 바늘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녀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사는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얻고 싶어 하고 인정을 얻고 싶어 하며 시간이 멈추거나 걱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붙잡으려는 이 끊임없는 시도 속에서 정작 우리 손에 쥐어진 유일한 것인 오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돌과 모래 정원을 가꾸며 오후를 보내던 한 이웃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며 그를 비웃곤 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이 근방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꽃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묵을 가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감은 선미의 손 아래에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달빛 아래 호수 표면을 연상시키는 질감으로 만졌을 때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그림자가 다시 나무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멈췄을 때 그것은 옷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낮의 빛이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배틀에서 천을 풀어 큰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부드러운 저녁빛 아래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옷감은 안개를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즉 그녀가 안개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평온함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깊이가 있었고 빛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강요되지 않았기에 존재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간 서늘했지만 온기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선미의 얼굴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안개가 실 속에 갇히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밖에 있었던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안개는 그 덧없음과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저항하기를 멈췄을 때 나타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옷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췄고 그 덕분에 완벽한 옷감이 그녀의 편안한 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그 후 며칠 동안 선미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 같은 그 옷감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결이 무엇인지, 어떤 염료를 썼는지, 혹은 어떤 비밀 기술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선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는 자신은 그저 앉아서 숨을 쉬는 동안 배틀이 일하게 두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복잡한 공식을 찾아 떠났지만 손이 이미 많이 닳고 발걸음이 느릿한 노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골짜기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배를 짰지만 그녀의 배틀은 더 이상 조급함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씨앗들이 제멋대로 싹을 틔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단을 짜듯 경건하게 집을 청소했고 마치 그 나무들의 역사를 어루만지듯 낡은 나무 위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을 생산적이거나 의미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자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게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몸의 피로가 찾아올 때면 그녀는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양모 숄로 다리를 덮고 시간이 흐르게 두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산비탈 위에 구름 그림자가 움직이는 느린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이 젊음을 훔쳐가는 적이 아니라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돌을 매끄러워질 때까지 닦아내듯 시간은 그녀 마음의 모난 구석들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세상을 하얀 성소로 바꾸어 놓은 어느 특별히 고요한 밤, 선미는 불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장자리에 작은 금이 갔지만 손바닥에 꼭 들어맞아 가장 아끼는 오래된 도자기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꽃을 바라보며 우리가 요구 사항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때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생각했습니다. 불의 온기, 집이라는 안식처, 내리는 눈의 정적, 그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온, 목적, 아름다움 등 그녀가 평생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은 그것들을 쫓기를 멈춘 바로 그 순간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음에도 제 손이 더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푸른 산의 그 사원을 떠나던 때를 기억합니다. 관선사는 제게 어떤 보석도 두루마리도 직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빈손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개 골짜기의 선미처럼 저 또한 배웠습니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을 인내심만 있다면 스스로 풀려나가는 옷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미의 배틀은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그 골짜기 어딘가에 여전히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다 리듬감 있게 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축하하기 위해 배를 짜는 한 여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녀는 옷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 사이의 공간, 빛이 춤추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우리 위에 내려앉습니다. 선미가 살던 골짜기의 정적은 우리가 들을 줄만 안다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정적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서두를 필요도 없죠. 내일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안개 위의 태양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시냇물의 잎사귀나 바위 위의 이끼처럼 존재하면 됩니다. 목비를 늦추고 어깨에 힘을 빼고 세상이 우리를 잠시 쉬러 나르게 두어도 좋습니다. 휴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온을 얻으려고 싸우기를 멈췄을 때 우리는 평온이 항상 이곳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비워지기를 기다리며 시간의 틈새에서 평온하고 굳건하게 자라나는 작은 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얻으려고 노력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가지기 시작한다. 이 안식처의 문은 항상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무겁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라도 이 침묵과 지혜의 공간은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며 이곳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물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하늘 전체를 비추는 고요한 호수처럼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댓글에 여기 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와 같은 간단한 말을 남겨주세요. 이 작은 몸짓이 너무 애쓰느라 지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댓글에 남겨둔 작은 선물은 우리 만남의 징표이자 평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노력을 멈출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작은 기억입니다.